이건 일자. 야, 이것도 참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대. 우리 행동의 변덕스러움에 관하여. 그 첫 줄에 보면 인간 행동을 해명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너무나 통상 기이하게 서로 모순되는 탓에 같은 상점에서 나왔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소 마리우스는 어떤 때는 마르스의 아들이다가 어떤 때는 비너스의 아들이 된다. 이거는 모순이 된다기보다는 좀 다른 면, 다양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르스는 그 전쟁의 신이죠. 그다음 비너스는 사랑인데, 거기 보면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여우처럼 교황직에 오르고 사자처럼 제의하다가 개처럼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폭군 네로가 한 말, 한 인간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내가 글씨를 쓸 줄 몰랐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쨌든 마지막 줄에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우리 본성의 가장 흔하고도 명백한 악덕인 것 같으니, 이게 뭐냐, 이게 이성이 그대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정념이 작용돼서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한 인간을 그의 삶이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들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얼마간 타당하다 라는 얘기죠. 얼마간 타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람이 이제 우리의 행습과 견해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보면은 이것도 별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는 얘기고, 그 밑에서 한 7번째 줄인가요? 8번째 줄에 나는 인간에게 학고부동한 만큼 어려운 것은 없고 변덕만큼 쉬운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 밑에서 4번째 줄에 보면 고대 전체를 통틀어 명확하고 확고한 지도를 지키며 산 사람은 별 두엇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의 주된 목적이다. 그 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네카가 한 말이라고 그러죠. 우리 삶의 모든 법칙들을 하나로 뭉뚱그리자면 동일한 일을 변함없이 원하거나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줄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사실 나는 일찍이 악이란 일탈이요 절도의 결여일 다름이며 따라서 악의 학고부동을 부여할 수 없다는 걸 터득했다는 거죠. 덕의 시작은 반성과 숙고이며 그 끝과 완성은 학고부동이라는 것은 데모스테스의 말이라고 한다. 우리가 행동이 상당히 변덕스럽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점 보면은 보통 우리의 방식은 우리 욕망의 경향에 따라 그때그때의 바람이 우리를 실어가는 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모든 것이 동요요 변덕이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114쪽 첫 줄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휩쓸려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8번째 줄인가요? 우리는 여러 의견들 사이를 떠다닌다. 근데 마지막 줄에 보면 엠페도클레스는 아그리겐툰 사람들에게서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쾌락을 탐하고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근무를 짓는 괴벽을 간파했다. 그 5번째 줄인가에 보면은 거기엔 모순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을 두고 한 말이죠. 반대로 우리에겐 행위의 수만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내 생각에 가장 확실한 판단은 그 행동들을 근접 상황과 결부시켜 보는 일이다. 근접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루크레티아 뭐 얘가 나오고, 또 재밌는 이게 그 병사를 피해서 그 떨어져 죽었는데 죽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애는 사실은 말간냥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정제를 지킨다고 해서 분리 결론 짓기도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그 안티고누스는 한 병사가 용감하고 씩씩한 것을 보고 호감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 병사의 속병을 치료해 주라고 그랬는데 속병이 나은 병사는 다른 이제 얘기를 하죠. 왜 비겁하게 이제 그렇겠죠. 직무에 충실하지 않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바로 전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병 때문에 목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전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내가 나온 게 그 병사 적들에게 약탈당하자 이런 것을 되찾으라고 그들의 명렬히 공격했다. 그가 잃었던 것을 불충하고 났을 때 그를 가상히 여긴 루클루스는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가르싼 훈계를 모두 동원하고 비겁한 자라도 용감하게 만들 너희를 구사해서 이렇게 뭐 칭찬했다 해서. 그래서 어떤 위험한 작전에 이제 그 병사를 끌어들이려 하니까 그 병사가 대답하기를 놈들에게 틀린 언을 가라는 병사에게 시키라. 이런 동기가 명확한 그런 병사한테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7쪽 보면은 딱 중간에 그의 용기는 이성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잡다성과 모순이 너무도 천년덕스럽게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이는 우리에게 두 개의 영혼이 있다고 하고 어떤 이는 두 가지 힘이 우리에게 붙어 다니면서 각각 자기 식으로 하나는 선 하나는 악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그처럼 현격한 상위성이 하나의 주체 안에 수용될 수 없다면서 말이다. 상당히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은 외적 사건들이 바람만 제멋대로 나를 흔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나 자신까지 내 자세의 불안정성에 따라 나를 뒤집고 다닌다. 그 다음 18쪽 한 10번째 줄인가요? 그리고 자기를 줄 깊게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기에게도 자기의 판단력에조차 그와 같은 다변과 불일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마지막 줄에 보면은 우리는 종종 악의 충동에 떠밀려 선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해야 된다. 의도만 가지고 선행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므로 한 번 용감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감한 사람으로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은 언제나 어떤 경우나 용감할 것이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들 있죠. 그 19쪽 중간에 보면 모욕에는 무기력하게 처신하면서 가난은 굳세게 견딘다면 외과 의사의 수술 칼 앞에서는 겁을 먹어도 적수의 칼 앞에서는 결연하다면 그 행위는 가상해도 사람이 가상한 것이 아니다. 행위가 가상한 거고 사람이 가상한 거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밑에서 한 6번째 줄인가 용맹만 가지고 따지자면 알렉산드로스 용맹보다 더 지독한 용맹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한 면에서만 그럴 뿐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로스가 판단력을 잃은 모습을 예를 들어 설명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20쪽 보면 네 번째 줄에 그 전에 아까 그 알렉산드로스가 죽이고 난 클리투스를 죽이고 나서 지나치만큼 속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용맹한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술을 좀 많이 먹었다고 그랬죠. 알렉산드로스는. 역시 그의 심정이 한결같이 못하다는 증거다. 다음 우리의 행동들, 그것은 이미 그것은 이어붙여놓은 조각들에 불과하니 쾌락은 경멸해도 고통에는 비굴해지고, 이 앞뒤 말이 안 맞잖아. 쾌락은 경멸해도 고통도 경멸하면서 견뎌야 되는데 그런 거죠. 영광은 하찮게이라고 이거 괜찮은데, 악평에는 용기가 극히면 악평도 잘 견뎌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가짜 깃발을 내걸고 명예를 얻으려 한다. 덕이 원하는 것은 오직 덕 자체를 위한 덕행뿐이다. 그 다음 마지막 줄에 보면은 우리를 우연에 맡기고 살고 있으니 우연히 우리에게 그토록 큰 이력을 행사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우연히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얘기를 앞에서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확고한 목적에 따라 자기의 전체적인 삶을 고정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소포클레스의 빅 얘기 있고 밀레토스 얘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조각들로 이루어진 데다가 지나 종잡을 수 없는 복잡다 악의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조각들 하나하나가 매 순간 제멋대로 논다. 우리와 우리 자신 사이에는 우리와 남 사이만큼의 차이가 있다. 항상 같은 인간으로 있기란 매우 어려운 이름을 알라. 야심이 인간에게 용기, 절제, 자유, 나아가 정의를 가르칠 수도 있고 탐욕이 또 응달에서 민둥대며 자란 상점 정원의 가슴에 자신감을 심어주며 이런 얘기. 결국은 야심과 탐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밖으로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사려 깊은 이해의 방식이 아니다. 속까지 탐사해보고 어떤 운동력에 의해 유발된 동기인지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 행동의 변덕스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성으로 완전히 이성으로 완전히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인간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접 상황과 결부시켜 상황이 바뀌면 옛날에 그 유신 때 대법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이제 학생들을 잡아넣고 이 판결을 학생들한테 죄를 주고 불을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상황논리라고, 그 당시에 상황논리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분이 내세웠던 논리가 상황논리를